안녕하세요. 사주전문가 그림자입니다. 오늘은 일주에 대해서 좀 논해보려고 합니다. 일주론 아시죠? 뭐 임자일, 갑진일, 예를 들어서 병자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일주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너무 일주론을 잘못 알고 계셔가지고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육식갑자도 좀 알아야 되겠죠? 자, 보시죠. 여기서 육식갑자는 하나의 천간이 6개의 지지를 붙여서 10개에 해당하니 모두 60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간 하나당 6개의 지지가 붙습니다. 근데 천간이 10개잖아요. 그러니까 천간 하나에 6개씩 붙어서 천간이 10개니까 60개죠. 그래서 육식갑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육식갑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양은 양과 음은 음과, 그러니까 천간이 양이면 지지도 양입니다. 천간이 음이면 지지도 음이에요. 이렇게 양 대 양끼리 음 대 음끼리 뭉쳐서 육식갑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육식갑자를 가지고 이제 일주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먼저 시간에 육갑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갑목 양입니다. 자수 양입니다. 천간이 다 갑목이죠. 자,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이제 천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지를 6개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육갑이라고 합니다. 요걸 가지고 육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갑자가 붙어서 6개의 갑. 그리고 자, 을목 여기다 제가 쭉 나열했는데 요건 다 음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육식갑자가 이루어졌어요. 음양의 배합이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육갑에 대해서 여기다 잠시 썼는데, 그리고 이제 요건 양이고 이건 이제 음에 대해서 이제 육갑을 여기다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그럼 이 육식갑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갑부터 시작해서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갑을, 그리고 다시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다시 또 갑을 이렇게 계속 순환하면서 이루어진 게 60개입니다. 그래가지고 밑에는 자축인묘 진사음이 쭉 해서 나갔죠. 그리고 다시 또 자축인묘 진사음이래서,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육식갑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 기, 경, 신이 끝나면 다시 여기에 이제 붙는 게 임, 개가 붙습니다. 이렇게 임계가 붙는 건데요. 그럼 여기에 또 해가 끝났으니까 자자가 붙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붙겠습니까? 여기에 축자가 붙어요. 그럼 여기다 보면 이제 임자, 이렇게 또 자자가 여기 이렇게 붙는 겁니다. 이렇게 자자가 붙는 건데요. 그래서 육식갑자가 이렇게 해서 60개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60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음양오행, 사계절의 순환, 우주 변화의 원리인 사계절의 순환을 이 육식갑자로 우리는 만들었어요. 외국은 이걸 아직 못 만들어서 아직도 정갈자리, 오리온자리를 봅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우리가 많이 발달했죠. 한참 이전에 우리가 이걸 만든 지가 몇천 년 됐으니까. 자, 그럼 제가 왜 이게 당치한테 일주론 가지고 왜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입니다. 5천만 명이 되는데, 그러면 일주당 약 79만 명이 같은 일주예요. 예를 들어서 무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79만 명이에요. 그럼 79만 명의 성격이 같다고 보십니까? 어찌 이렇게 일주만 갖고 성격을 보십니까? 제가 이제 여기 썼지만 성격이나 그 사람의 부기빈천을 이제 전부 보는 건 아니에요. 부기빈천의 일부를 파악한다면 이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했어요. 일주로. 요 일주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부기빈천의 일부를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무자일주는 뭐 어쩌다, 뭐 정유일주는 어쩌다, 이렇게 갖고 일주론을 얘기하면서 뭐 성격을 얘기하고 이러는데 이거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망신살이나 원진살, 도화살, 살들도
쓸모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또한 일주론도 하나도 그 사람의 성격과 부기빈천의 일부를 논하는 것은 아주 난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주론 가지고 뭐 어쩌다 저쩌다 말씀하지 마세요. 맞는 이론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여태 통계학적으로 그걸 가지고 사용해 보니까 거의 뭐 10%도 안 맞아요. 사주는 8자를 다 보고 성격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기빈천도 이 8자를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점 알아주시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일주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하나 갖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정유일주, 임자일주, 임진일주. 이 정화가 유금을 보면요, 천을기인이에요. 12운성으로는 장생지에 속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극인데? 정화하고 유금이 상극이에요. 근데 장생지래요. 12운성으로. 그리고 이 일주를 가지고 성격을 뽑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임수가 자수를 보면 양인이에요.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양인살이라고도 해요. 양인살. 그리고 제왕에도 속해요. 이 제왕은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12운성으로요. 그만큼 강화되는 뜻이에요. 뭐 제왕이 아니더라도 임자가 자수를 보면 뿌리를 통근했으니 얼마나 강하겠어요. 생극 제화를 보면 끝나요. 그냥 생극 제화. 근데 여기다가 뭐 일주를 가지고 어쩌고 뭘 갖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정화하고 유금이 상극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임수가 자수의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임수가 강인하죠. 그러면 되지 무슨 양인살 갖다 붙이고 제왕을 거기다 갖다 붙여요. 12운성으로.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또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임자가 비천 농막격이래요. 세상에 이런 격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런 거 옛날 고수에도 나온 말인데, 비천 농막격이 어쨌다는 말인지 참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임수가 진토를 보면 임기용변격이에요. 이거 임진. 왜? 용이, 자, 용자 들어가잖아요. 용이 비가 오는 날 그 비를 타고 물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격이 좋냐? 나 임진 일주 보고 나쁜 사람 많이 봤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도 많이 봤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이 일주 갖고 격을 논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또 개강살에도 속해요. 임진이. 아니 여기서는 임기용백격이라 그래서 아주 좋다고 보고 개강살에도 속해요. 그리고 12운성은 묘에 속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주 하나 가지고 사주의 성격이나 그 사람은 뭐 정유생이라 성격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말하지 마세요. 뭐 임자생을 가지고 양인살을 밑에 깔고 앉아 있으니까 흉폭하거나 뭐 천하를 잡을 것이다, 아니면 뭐 너무 강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임기용백격, 뭐 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격은 말이 안 됩니다. 일주론을 가지고 성격을 뽑고 부기 빈천의 일부를 봅니다. 다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답은 되는 거 아니에요. 부기 빈천의 일부를 또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혀 일주가 이렇게 가졌어도 뭐 비천농막격이라든지 임기용백격이 이 일주를 가지고 논하는 건데, 그건 말도 안 되고요. 아까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유는 상극이에요. 이거 상극이에요. 자 보세요. 화가 유금을 극하잖아요. 근데 12운성으로 장생지에 속해요. 그럼 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정화가 유금을 단련시켜서 칼로 만들어서 좋은 거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어디서 만들어냈는지 참 갖다 붙이기도 잘해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이 일주만 가지고 성격이나 일부 부기빈천을 논하지 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이걸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